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머, 네. 예언님 오디오 나가셨죠? 빨리 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잘 보이시죠? 네. 네. 어, 몇 주 전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거를 간단히 리캡을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배웠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 플로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VA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은 전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델 아키텍처가 뭔가 restrict 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오토 리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이전 타임 스텝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자코비안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또 VA 같은 경우는 엘보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모델 아키텍처가 되게 restrict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로서 저희가 겐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이제 제너레이터만 있으면 그게 뭐 데이터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유롭게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렉시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걔네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 likelihood가 intractable 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되게 restrict 되어 있다라는 거랑 likelihood 계산이 안 된다라는 그 두 가지 단점을 전부 보완한 게 저희가 오늘 배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플렉시블 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 장점들은 이제 뒤에서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에 기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확률 분포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춰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확률 분포라는 거는 non 네거티브 해야 돼요. 그 모든 x에 대해서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내가 적분을 했을 때, 서메이션을 했을 때 1이 되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넌네거티브 한 거는 그런 함수를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 제곱을 여기 예시 나온 것처럼 제곱을 취해도 되고 뭐 익스포넨셜을 취해도 되고 뭐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살짝 문제가 되는 거는 서메이션 했을 때 exactly 1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함수를 직관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적분을 했을 때 보통은 어떤 컨스턴트가 나오지 정확히 1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total volume is fixed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인테그랄 했을 때 전체 최적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한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게 되면 다른 데이터는 그에 대한 확률이 떨어져야 전체 최적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다. 근데 이제 서메이션 했을 때 1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즉 모든 확률 분포,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함수들이 어, probability mass 펑션이나 density 펑션이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흥미로운 부분인데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도 접근 방식이 똑같거든요. 거기서 따온 게 없잖아. 아, 그래요? 아, 여기서 네, 약간 피직스 때문에 에너지라는 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게 GX를 그러면은 적분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데 1이 안 나온다. 그쵸. 그러면은 10분의 1로 스케일링 그게 되는 이제 나와요. 그, 그 아이디어. 네,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게 해요. 네.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네. 그래서 그냥 그 아이디어입니다. 큰 아이디어가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적분을 했는데 이 파이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 파이로 그냥 나눠준 친구를 이제 새로운 펑션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그 g에 대한 볼륨으로 노멀라이징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 p 세타 x를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p 세타 x를 적분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펴보는 예시들은 전부 적분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뮤와 시그마 제곱을 파라미터로 갖는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2파이 시그마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익스포넨셜도 마찬가지. 또 익스포넨셜 패밀리도 정확하게 저희가 적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지수족이라는 어, 그 개념 하에서 엄청 많은 분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이 가능한 친구들을 뭔가 막 조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p세타 x라는 친구를 정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건데 p세타 x랑 p세타 프라임 x랑 y 이런 식으로 조인트 x랑 y에 대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을 인테그랄 했을 때 dx dy로 인테그랄 했을 때 이제 x에 걸리는 부분만 빼고 y에 걸리는 부분만 빼고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랑 1-알파로 가중치를 줘서 믹스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피세타 x에 대한 적분이 1이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적분했을 때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1-알파에서 1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다. 근데 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그건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알파 때문이 아닐까요? 알파가 레이턴트 한 거예요. 그러, 이 X 벡터 자체가 레이턴트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저 잘 모르겠는데 이 x도 똑같은 x를 사실 쓰고 있어서 이게 달라진 게 여기서는 알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파를 내가 줘도 얘네를 서메이션 했을 때 1이 나오니까 알파를 어떻게든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저, 친구들인 거잖아요. 네. 저 컨벡스 그 컨비네이션 자체가 레이턴트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믹스처 자체가 레이턴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알파는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를 레이턴트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음, 근데 이렇게 합친 거 자체를 하나의 변수고 z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z는 1로 노멀라이즈 된 하나의 그 x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뭔가 그 P 음, 세타하고 세타 프라임 모델에 각각 X가 들어가는 값을 그 알파로 약간 그 내분한 점들 싹 다 모아놓은 네, 아, 그쵸. 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컨벡스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셋업 프라임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서 볼륨으로 이렇게 그 일종의 에버리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서 그 애널리티컬리 볼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은 음, 샘플링을 통해서 볼륨을 알아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여기서는 그 애널리티컬리 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막 한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징 콘스턴트가 문제가 돼요, 사실 실제로. 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정의는 사실 요건데요. 앞에 거랑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gx가 익스포넨셜 fx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gx라는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을 씌운 거고 그러면 사실 이 안에 어떤 fx가 들어가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했던
normalizing constant, 그러니까 서메이션 했을 때 1이 되고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전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익스포넨셜을 썼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요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익스포넨셜 패밀리. 그래서 계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가 큰 것 같고 또 이 에너지 베이스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마이너스 fx를 물리학에서 에너지라고 부르나 봐요. 맞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G가 굳이 애널리티컬하게 정의되지 않아도 fx에 어떤 게 들어가도 정의가 될 수 있게끔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물리학적인 거를 조금만 첨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P를 알아내는 게 약간 물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게 물리학에서 약간 목표잖아요. 그래서 해가 P인데 보통, 근데 이거를 이제 풀었을 때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익스포넨셜이 해로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양자역학에서 약간 F는 MA 같은 건데, 이제 그걸 풀면 이 물체가 어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가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 미분 방정식을 음, 풀면은 해가 익스포넨셜이 나오고 음, 그 익스포넨셜 위에 붙는 지수가 그 개수가 E예요. 그 에너지예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 그 미분 아, 방정식에서 그 몇 번째 항이 개수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지수 위에 이제 개수로 올라가면서 걔가 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마이너스 fx 정의 완전 동일하다는 거죠. 그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네. 그래서 조금 신기해요.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 그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는 뭘 그런 거. 아마 원래 마이너스가 붙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걸 네. 양수로 지정을 하면서 저걸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근데 사실 지수 분포도 원래 이제 식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람다 x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네, 뭐 그거에 맞춰서 뭔가 이게 항문이 짜지지 않았을까요? 네, 마이너스가 보통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거 그 뽀음을 만들었을 때 왜 E에 마이너스 F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알아보기 편하라고. 물리학을 몰라도 알아볼 수 아, 있게. 물량을 몰라도 알아볼 수 있게. 그러게요. 대중성이. 네. 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일단 fx에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되게 플렉시빌리티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사실 훨씬 더 많은데 일단 샘플링이 되게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강의에서 이제 누가 왜 어렵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오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샘플링 안에 뭐 오더들이 없어서 실제로 하는 데가 어렵다라고 하고 또 이밸류에이트 하고 옵티마이즈 하는 게 또 어렵고 또 사실 여기에서는 그냥 뭐 스칼라나 뭐 서메이션 했을 때 얼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정의한 거지 뭔가 러닝에 대한 어떤 구조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Curse of Dimensionality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은 X, DX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게 되게 차원이 엄청 높아지게 되면 얘네들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서 너무 소모가 크다. 음, 그래서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률 분포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Z세타라는 친구를 도입을 했지만 사실 이 Z세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되게 모순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고 싶은 거는 이 Z세타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모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태스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온 친구들이 요런 애들인데요. X랑 X 프라임이라는 걔네들을 생각하고, 이제 이 친구들의 B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Z 세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F 세타 X랑 이제 F 세타 X 프라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 많이 쓰이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두 가지의 데이터 포인트를 뭔가 비교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시들이 뭐
recognition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제 이미지, 캣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고 이제 캣이라는 Y를 하나 넣어주고 얘네들이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페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야 Z세타를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좀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습하는 단계에서도 똑같이 그냥 뭐지? 트레이닝 할 때도 Z세타 때문에 뒤에도 문제가 막 생긴다고 나와 있어. 트레이닝 할 때도 막 고양이랑 캣을 동시에 주고 아니 맞는지 아닌지 맞춰라 이런 게 OX 레이블만 있으면은 된다는 거죠. Z 없어도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걔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여기서는 X, Y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에서의 비교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뭐 X 프라임을 Y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목표가 있는 방식으로 비교했어요. 아, 뒤에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아, 음, 뒤에 트레이닝에 대한 게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아, 한참 뒤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할 때는 틀린 앤서랑 커렉티드 앤서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의 디스턴스를 굉장히 늘리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네. 얘네들을 최대한 거리가 멀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샘플 마크업 랜덤 필드를 사용한 이그샘플이 나와 있는데 Y라는 애가 이제 true 이미지고 이제 X라는 애가 손상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제 손상된 이미지만 갖고 있을 때 Y를 내가 복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그냥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손상된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I번째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원할 확률, 그 분포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제 이거는 인접한 픽셀에 대한 고려를 한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 given Y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아니, 사실 다른 말로 그냥 조인트를 맥시마이즈 해도 되겠죠. 네. 이게 이가 뭐죠? IJ가 E에 들어가 있다. 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마 뭐 이 랜덤 필드 상에서의 뭐 엣지인가? 음, 그럴 것 같아요. 엑스가 볼텍스 할 때 그 그것도 있어요. 신기한 거는 이직 모델도 그 뭐지? 통계 물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물리학이 은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베이지안 할 때도 물리 아이디어인 걸 배웠었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이그샘플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 Q세타 1, R세타 2, T세타 3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얘네들의 어떤 조인트를 뭐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인디펜던트 하다는 가정 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짤 수가 있고 또 뭐 엔드 오퍼레이션처럼 쓸 수 있다.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쓴 친구들을 얘기를 한 건데 뭐 0 하다라는 조건만 준 친구가 맨 처음일 거고 또 0이면서 and female 또 0 and female and smiling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줘서 EVM 모델을 짤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는 게 있는데요. X란 친구가 이제 n개의 visible variable이고 Z가 m개 latent라고 하면 RBM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짠다고 하는데 쿼드라틱에서는 X랑 Z가 묶여 있는 항에 이제 W라는 가중치를 주고 X에 대해서는 B라는 가중치를 주고 이제 Z에 대해서는 C라는 가중치를 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왜 restricted라는 이름이 붙었냐고 하면 여기 지금 쿼드라틱 형태의 x 트랜스포즈 x나 z 트랜스포즈 z에 대한 항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비즈블 유닛들끼리 혹은 히든 유닛들끼리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제한 조건을 둬서 이제 저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옛날 논문이거든요. 맞아요. 레이어의 탄생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거 노벨상 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책을 펴면 나오는 그런. 그런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기도 교수님이 저거. 아, 그리고 그 보즈만 머신을 이제 레이어를 더 쌓아가지고 딥 보즈만 머신을 만들었는데 뭐 이것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이제 바른 레이어를 두고 이제 그 위에 뭐 하이 레벨 피처들을 썼는데 가중치를 요거만큼 뭐 주는 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실제로 트레이닝하고 제너레이트 한 건데 사실 뭐 성능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죠? 네, 그 날짜도 2009년이고 굉장히 근본 모델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러티브 모델의 시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베이스들을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 실제로 러닝하고 인퍼런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인데 이거는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고 네, 차원의 저주 얘기하면서 봤던 건데 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건데 이제 두 가지 페어를 비교를 하는 게 트레이닝 할 때 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observed 한 베리어블 그 데이터랑 이제 unobserved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분자는 지금 내가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고 분모는 이제 감소를 시켜야 전체적으로 맥시마이즈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 익스포넨셜 언노멀라이즈 된 거잖아요. 이 분자만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내가 F 세타 X 트레인 이 부분을 맥시마이즈 했다고 해서 이 X 트레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처음 초반했을 때 그 파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전체가 노멀라이즈드 컨스턴트로 정해져 있으면 이제 뭐 X 데이터가 증가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가 않는다. 왜냐면 노멀라이즈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약간 있다. 그래서 does not guarantee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얘네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분모까지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Z세타에 대해서 얘네를 감소시키면 이제 그 X트레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뭔가 포인트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Z세타라는 친구를 이벨리에이트를 해야 될 때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몬테카를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말해주신 것처럼 그 샘플링 한 거에서 볼륨을 계산을 한다는 아이디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몬테카를로가 그런 아이디어니까. 음. 그래서 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 뭐이 공식에 따라서 이제 스텝을 따르게 되는데 이제 트레인에 대한 친구들이랑 샘플에 대한 트레인 친구들의 그 차이의 그레디언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냥 차이를 넓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내가 애당초에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이 친구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이퀴벌런트 하냐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요 친구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풀어서 쓰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로그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차근차근 그냥 수학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로그에 대한 미분을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는 이 z는 요 밖으로 빼고 이 친구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랩세타 이런 식으로 씌워주면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정의를 했던 걸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이런 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이 세타 걸려 있는 곳에서 이제 익스포넨셜 미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쓱 해준 다음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는 이 z를 이 친구랑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importance sampling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저희가 애초에 뭐 G세타라는 뭐 어떤 함수로 이제 정의를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expectation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example이 이런 친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expectation으로 바꿀 수가 있고 마지막은 그냥 뭐 샘플 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expectation 한 거나 안 한 거나 비슷하니까 그냥 근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완전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한다. 이거를 하게 되면 Z는 필요 없겠죠. 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네,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에 관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이터레이티브 어프로치로 다른 거 뭐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x랑 x 프라임이라는 다른 xt가 내가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노이즈를 씌운 x 프라임이라는 친구를 갖고 있는데 그냥 두 개에 대해서 f 값을 넣어서 확률이 만약에 크다면 내가 좀 더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간다면 t 플러스 1의 상태를 프라임으로 놓겠다. 그냥 그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을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약간 SGD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아니면은 베이지안에서도 이런 그 방식이 있는데 그 해밀턴 몬테카를로였나?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거 뭐예요? 해밀턴 몬테카를로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뭔가 이제 T 상태에서 T 플러스 1의 상태로 흐르는 물줄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쪽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두 개의 물줄기의 사이즈가 같아야 뭔가 그 샘플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마코프 체인의 어떤 조건이에요. 불변분포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개 물줄기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물줄기 사이즈가 같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얘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한 번 얘를 자기 자신으로 돌려서 이제 물줄기 사이즈를 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로 뭐 얘가 더 크면은 그 다음 스텝은 얘로 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PRM을 책에도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펼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이런 MCMC에 되게 다양한 재밌는 재밌는 알고리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MCMC 알고리즘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MCMC 알고리즘으로 랑게빈 몬테카를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 수식은 사실은 어떤 시기에서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MCMC 알고리즘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 우리가 스코어 펑션이 트랙터블 하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냐면 스코어 펑션 미분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MCMC 알고리즘 여기다가 여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는 트랙터 Z가 이 부분이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을 다시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얘만 써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MCMC 알고리즘도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샘플링한 예시들인데 또 뭐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끝인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할 거 다 했습니다. 그건 맞지만. 무슨 이거 에너지 베이스들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페어 두 개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용하는 게 좋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wrong answer든 correct answer든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트레인한 거랑 샘플링 한 거랑 이런 식으로 페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캣하고 그 워드로 캣 들어간 거하고 이미지 캣 들어간 게 하나는 샘플이고 하나는 트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예 트레인 샘플로 그냥 페어로 넣을 수도 있고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Z 세타를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샘플은 트레인은 이제 배치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각 배치별로 128개 있다고 하면 샘플도 128개를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 거. 까지 속도를 맞춰요. 그레디언트 구할 때 저 샘플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피세터 그냥 임의로 뽑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 샘플이 진짜 샘플끼리 분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을 읽어야 알 수 있는. 사실 저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근데 강의에서도 막 뭐 엄청난 얘기를 하지. 에너지 베이스 에, 논문을 읽어봐야 돼요. 실제 아이디어를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저 샘플은 그냥 보통 몬테칼로 방식으로 아까 볼륨 측정하는 그런 샘플링은 그냥 대충 정해요. 대충 큰 색 음, 없이 그대로 음, 정해요. 60개, 뭐 6개 근데 이렇게. 그렇게 지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뭐 학습하는 과정에서 샘플 간 비교를 그러니까 샘플과 브라운 트루스를 비교를 해야 되냐? 뭐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에너지 베이스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 할 때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게 어떤 걸 그러니까 트레이닝 한다는지 잘 좀 모르겠어요. 거기에 생각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조건 이미 샘플이라는 것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은 것, 그러니까 진짜 디스트리뷰션과 가짜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거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잖아요. 저희가 뭔가 겐이라든가 그런 모델에서 썼던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헷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근데 그 음, 샘플하고 이 샘플이 다른 게 아닐까요? 같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것도 녹화 중이에요. 네. 녹화 중. 녹화 그만할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샘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좀 맞아,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지. 근데 이거 익스포넨셜하고 F 세타 X 트레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맥시마이즈 한다고. 음.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어떤 의미? 잠시만요. F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음. 그런 거 좋은 마이너스 거죠. 그런 거 좋은 거죠. 그걸 그냥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어요.
에너지를 뭔가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안 붙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처음부터 마이너스 F라고 한다면 F가 에너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근데 그 태스크 자체를 미니마이즈를 원한 게 아닐까요? 맥시마이즈를 미니마이즈로 많이 그냥 바꿔서 생각하려고 그렇게 한 마이너스 건가? 분량 문장은 제 생각에는 논문에서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어가지고 개빡쳐서 그걸 본게 아닌가. 아,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녹화, 잘라주세요. 전류 방향도 아무 이유 없이 녹화 마이너스. 중단할게요. 이렇게 반대가